하모니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로 제드라는 텍스트 편집기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해서 보다 향상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로 VS 코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메뉴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를 누르면 이 제드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제드라는 프로그램은 실제 오픈소스 진영의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텍스트 편집기로 윈도우 메모장과 같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제일 유명한 도구가 Gedit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Gedit라는 도구를 조금 더 개선해서 좋은 기능을 넣은 게 플루마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 편집기가 있는데요. 실제 이 제드는 그 플루마를 다시 포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Gedit나 플루마를 쓰는 곳에 대체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XML 텍스트 에디터라는 게 이제 본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UTF-8로 되어 있는 인코딩 그 파일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화를 잘 지원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파일들에 대해서 뭐 자동 들여쓰기라든지, 그리고 구문을 강조하는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라든지, 그리고 파일 간의 비교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윈도우에서 쓰는 메모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윈도우의 메모장과 대비해서는 훨씬 더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형상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형상 관리 도구 중에 CVS라는 걸 이제 썼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변경된 체인지 로그를 추적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원격지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일을 상호 비교하는 기능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파이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일부 제공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자,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화면과 같은 어떤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레이아웃을 약간 변경을 해 볼게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좋게. 그러면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파일들에 열려 있는 목록이 나오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창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열었다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창은 현재 파일의 맵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파일의 내용이 길게 있다면 이 맵을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하면 이 문서를 어떠한 형식의 신텍스 하이라이팅으로 적용할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탭을 사용해서 처리할 것인지, 공백을 사용해서 처리할 것인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다 보면 들여쓰기에 대한 부분들이죠. 들여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설정하면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쓰는 메모장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해서 좀 더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그램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편집에 있는 기본 설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이 다크 테마를 지금 화면에 적용한 상태인데요. 원래 이제 상태로 돌아가자면 이런 흰색 상태에 글이 있는 모습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두운 계열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 편집기라는 것이 사실 무슨 방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이러한 도구를 쓰다 보면 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에게 말해두면 좋을 만한 게 이런 거죠. 파일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저장할지, 아니면
백업용으로 어떤 백업 파일을 계속 만들면서 할지 이런 기능들은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은 이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창입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이면서 조금 더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VS 코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모니카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VS 코드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로 뭐 전 세계 개발자들의 어떤 그 조사를 해보면 가장 인기 있는 이제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기로는 약간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모니카 개발팀에서는 이제 하모니카를 배포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해서 어떤 게 조금 더 좋을까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포함해서 이제 같이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도구는 이 보조 프로그램 영역의 이제 VS 코드라는 걸 누르면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일단 이것이 이제 깃허브에서 그 어떤 출시했던 일렉트론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이 데스크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 프레임워크거든요. 이제 그걸로 만들어졌고, 실제 지금 이제 맥OS라든지 지금 이런 하모니카와 같은 리눅스 OS라든지 그리고 윈도우 같은 메이저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기존의 통합 개발 환경이었던 비주얼 스튜디오와 이름이 비슷하죠. 하지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와는 다른 제품이고요. 사실 이게 어떤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클립스와 같은 IDE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이제 코드 에디터 즉 편집기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MIT 라이선스로 오픈되어 가지고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라이선스에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은 사실 201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15년도에 깃허브에 이 MIT 라이선스로 이게 이제 공개되자 말자 그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들의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이 공개돼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중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이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장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 1000개가 훨씬 넘는 지금 상태가 있고요. 그 2018년에 스택 오버플로우를 중심으로 개발자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개발 도구에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어떤 35% 정도 선택을 받은 이제 1위 개발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뭐 이제 유명했던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프레인이라든지 뭐 깃허브의 아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사실 2019년을 보면 이제 개발자들이 50% 이상이 이걸 사용하는 걸로 나타나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특징은 인텔리센스라고 불리는 코드를 자동 완성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작성하려는 코드를 적는 중간에 실제 이 코드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이 분석을 해서 적절한 코드가 무엇인지 추천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버깅, 리팩토링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Git 같은 게 빌트인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 문서를 비교하는 diff의 기능,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스니펫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설치가 쉬운 확장 기능들을 제공하는 특징 때문에 뭐 개발자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쓰는 개발자들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단축키로 일을 빨리 하는 기능들 있죠.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에 대해서 키 바인딩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커맨드 팔레트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이용하면 여러 가지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이제 사용했다고 치면요. 특정한 언어에 대한 플러그인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플러그인이 없는 부분들도 이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언어를 열었어요. 근데 열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플러그인이 없으면 자동으로 여기 우측 하단에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개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ID를 사용하시더라도 각종 설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VS 코드는 그런 설정이 보다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라는 과정 자체도 뭐 하나의 트랙이 될 정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들마다 쓰시게 되는 방법들도 주로 다르기 때문에 뭐 기초적인 이제 메뉴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개방형 OS 하모니카에서는 이런 도구를 쓸 수 있다를 이해하는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처음 화면은 이제 화면과 같이 이 왼쪽에 있는 익스플로러 탭과 그리고 우측에 있는 편집기 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편집기 창은 제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일의 맵을 가지고 있는 창이 있고요. 그래서 맵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페이지로 쉽게 이동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프로그램의 디버깅 결과나 실행 결과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터미널 메뉴에 뉴 터미널을 이용하면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터미널이 하나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터미널을 이제 이렇게 설정하면서 자신의 어떤 설정이 들어있는 터미널 환경으로 출력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상 관리 도구 Git을 쓰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기능은, 지금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소스 코드들은 실제 GitHub에 있는 저장소를 클론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일부 막 하게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변경된 내용의 개수를 표시하는 왼쪽에 이 소스 코드 모양이 있는 브랜치 모양인데요. 이 아이콘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여러분이 기존의 터미널을 열고 긴 명령으로 수행해야 했던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변경된 내용의 스테이징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올린 스테이징의 내용을 커밋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적는다든지, 그리고 쓸 수 있는 GitHub의 뭐 푸시, 그리고 뭐 싱크, 체크아웃,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 개발 도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D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자세한 기능들은 사실 하나씩 사용해 보시면서 익히고, 그리고 기타 웹상의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과정에서는 일단 고급 편집기가 개방형 OS 하모니카에 들어있고 VS 코드라는 게 어떤 거다, 이런 정도를 알아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